이번 시간은 최근 화제가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코너 이게 왜 논란인가 시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뤄볼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많은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1,429조 원이었던 한국의 GDP가 2017년 1,730조 원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최저임금도 현재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게 맞지 않나 싶을 거예요. 일단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들어가니까 국가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장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저소득층들이 일단 영위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게 되고 대학생들의 경우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소득 분배가 활성화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보다 2년 빠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근무 환경을 예로 들어보죠. 일단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에서의 근무는 이론적으로 65세까지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50대부터 정년퇴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50대 정년퇴임을 했다고 하면 퇴직금만으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선택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재취업 혹은 창업, 즉 자영업이죠. 이런 환경 때문에 8월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68만 명이나 됩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5,164만 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기서 일단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주는데 이게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다소 격하게 말할 수 있으니 내용만 확인하기 위해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저의 이야기가 듣기 싫으신 분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이슈가 있는데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 혹은 좀 쉽게 풀어달라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드리고요. 아닌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저임금이 16.4% 올랐다고 해서 씀씀이가 커졌나요? 편의점에서 캔커피나 라면 하나 먹을 거 임금 올라서 2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서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물가가 고정이 돼야 하는데 근데 물가는 임금이 오른 만큼 오르거나 그와 흡사하게 오르거나 그 이상 올라요. 왜냐? 기업들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기본 개념 자체가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어진 집단인데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시장 경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덕 사업주가 아닌 이상 일반 회사라면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웬만큼 버는 일반 직장인들의 씀씀이가 커질 리가 없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들의 임금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돈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소상공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일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기업들처럼 1년에 영업이익으로 몇 억이나 몇백억, 몇천억씩 버는 집단들이 아닙니다. 근데 버는 돈은 똑같은데 주는 것만 늘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알바를 쩔어도가 줄이겠죠. 그리고 무임기상기, 무임기를 도입하겠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50대 가장이 편의점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고 20살인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올랐어요. 자, 이러면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소상공인 집회가 광화문에서 계속 열리고 편의점 점주들이 못 살겠다고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속도 조절론을 인정하는 순간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현재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볼 때 최저임금 인상? 지금 잘못 설정했습니다. 너무 빨라요. 가격 지금 돈이 올라가는 속도가. 3위는 테스트해보는 데가 아니에요.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정책을 펼쳐서 대다수 국민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라는 큰 호수에 넣어본 적도 없는 물고기를 풀어서 어떻게 될지를 본다.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합니다.